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가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박상희 교수님, 네.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이제 전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줄여서 이 과정을 두고 병원 간에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정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병원 간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집도의가 밝히기를 이 수술 자체가 혈관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꼭 수술이 필요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네. 지금 얘기는 이 대표의 가족과 민주당의 요청으로 전원을 한 것이고 이 얘기는 또 나아가서 뭐 수술 의사라던가 수술이라던가 이런 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전원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병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지금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난도가 높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혈관 담당 의사가 필요해서 서울대병원 뭐 이렇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더 뭐 크거나 뭐 더 훌륭한 뭐 이런 병원으로 갔다는 게 요지인데 부산대 병원 측은 아니 우리도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고 더 이상 가는 병원인데 가족 요청 때문에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진실 공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부산대 병원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예. 서울 부산대 병원이 응급센터가 권역별 응급센터가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전 그랬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민주당에서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뒤돌아와서 지금 봐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응급했던 상황, 그다음 긴급했던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뒤에 와서 판단하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민주당의 집행부는 부산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간 거죠. 부산에서 어떤 지역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위원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근데 갔는데 갑자기 어떤 테러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가족들, 특히나 이제 김혜경 여사라든지 가족 등은 서울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상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를 것이고 얼마나 위급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른 빨리 우리가 부산으로 갈까 아니면 서울로 와서 하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뉴스 중에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런 테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회복하게 하는데 총력을 다해라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한다면 부산대라든지 어떤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이고 어떤 당시 같이 옆에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는 어땠을까? 특히 가족들의 의사는 빨리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나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전 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당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는 뭐 소방 헬기를 타고 뭐 서울로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뒤늦게 뭐 이걸 특혜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까지 진실 공방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대표의 이제 병원 옮긴 과정, 뭐 전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두고서요. 부산시 의사회가요. 어제 또 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국내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설 부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게 글쎄요, 이게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왔다는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산대에서도 가족들의 동의 하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병원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뺏어갔으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훌륭한 센터였는지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옮겼기 때문에 이건 적절했다. 윤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중요치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테러를 당했는지 그거를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병원 측 저희가 관련 목소리 어떤 입장인지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뭐 양 병원 간의 어떤 뭐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진실 공방 뭐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뭐 진실에서 좀 벗어나 좀 불필요한 얘기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떤 불필요하게 이런 부산 민심이 좀 안 좋게 민주당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거든요. 괜히 이런 민심을 더 살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비본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또 어떤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좀 그 밖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당시에 저도 이제 이렇게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당시 현장에도 계셨다고 하는데 당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디서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본인은 부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부산대병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기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빨리 서울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또 가족들은 모르니까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불안할 수 있죠. 그 서울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방법이 있으면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어서 저는 부산대병원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옮긴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전혀 부산대병원에 대해서 못 믿겠다, 뭐 폄하한다, 부산 지역의 의료를 뭐 믿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장관 기자 일단 이런 논란이 또 있는데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왜 하필 병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이용했냐? 소방 헬기를 어떻게 해서 이용해 갔냐? 이거 세금인데 왜 이용했냐? 뭐 처음 아니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간 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만 탄다는 헬기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특혜를 이용해서 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뭐 부산소방과 부산대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소방청의 매뉴얼을 보면 응급의료 헬기를 운항하는 이 출동 기준에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헬기를 이용할 만큼 긴박한 상태였냐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모두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부산대 측은 권역외상센터에서 특정 수술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 대표 가족이나 민주당 측에서 전원을 원해서 헬기 이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 시민도 가족이 요구하게 되면은 소방 헬기를 탈 수 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은 헬기 출동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어쨌든 부산대 측에서는 3차 병원인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부산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환자는 이 대표가 최초이다라는 점은 밝혔습니다. 또 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부산 병원이나 뭐 의사회 쪽에서는 그래도 좀 뭐 이런 반응인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손목정맥 60% 잘려 경험 많은 혈관 의사 필요했다. 누가 한 얘기냐?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건데요. 직접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그 치료 경과에 대해서 국한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집도의가 직접 나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병원에서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이 해당 병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나온 얘기가 지금 중앙일보의 제목인 거죠. 손목정맥 60%가 잘렸다. 손목정맥,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죠. 근데 손목 바깥목, 그러니까 목에서 이 안쪽, 속 안쪽에 있는 정맥을 손목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란 줄 손목정맥인데 여기에 이 혈관이 살짝 좀 보이시나요? 하얗게 지금 이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60% 정도가 잘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혈전이라고 얘기하는 피떡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동맥, 뇌신경, 식도도 다 여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동맥, 뇌신경, 식도, 기도 이런 건 건드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얘기가 어제 설명에 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뭐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으로도 먼저 좀 받은 내용과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궁금증은 다들 그 부분이었었죠. 서울대병원 그런 브리핑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상의드렸고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수술 집도하신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께서 치료 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다. 수술이 끝나고 안정을 찾고 그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질문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이 5분 만에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김종혁 의원님, 보통 브리핑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뒤에 질의응답, 기자들 질의응답이 사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저는 서울대병원의 그 어떤 대응은 굉장히 미숙할 뿐더러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승기 그 집도의가 경험 많은 혈관 의사가 필요해서 부산대에 요청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 그냥 부산대가 애걸복걸해서 받아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그건 부산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부산대 의대는 최고의 전문 병원이고 그리고 그 외상센터가 그쪽에서 최고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고 부산대도 밝혔듯이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한 곳인데 거기에서 부산대가 마치 요청을 해서 서울대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데려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저 설명도 논리적으로는 잘 말이 안 되는 게 네. 자, 처음에 그 과거에 이제 그 레이건이 저격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힌클리라는 범인에 네네. 의해서 저격을 당했을 때 미국에서는 시간 단위별로 브리핑을 했어요. 병원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수술이 네네.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상태는 어떻고. 왜냐하면 최고의 공인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 외국 사례 아니라 국내에서도 뭔가 피습이 있었으면 항상 병원 뭐 차원에서 병원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그 피습을 당해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러고 얘기했는데 브리핑을 안 하니까 엉뚱하게 그 전문가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와서 민주당 쪽에 어떤 의사 무슨 영입인재라나 뭐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1.4cm인데 육안으로 보면 뭐 2cm고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그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를 발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이재명 대표는 그 정말 공인 중에 공인이시니까. 근데 헬기를 타고 올라온 것 갖고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국가의전 서열이 8이니까 가능했다, 아니다. 근데 공인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당연히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밝힐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병원에서는 그거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라서 안 됐다?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병원의 대응이 미숙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조상우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지금 아까 레이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도가 불비한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미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환자의 정보,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의료법으로도 만약에 공개하면 중한 처벌을 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직무상,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직무상 알게 된 의료 정보를 타인에게 그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과 의사 자격 신분의 박탈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질의응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질의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네.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부적절한 언사로 그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부산대병원하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단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의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본인들의 의견들에 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매끄럽게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짧은 발표 와중에도 약간의 이제 뭔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언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공개를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측 인사가 공개했다는 걸로 또 어떤 언론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집도의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오해 소지를 줄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네. 법상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환자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환자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릴 여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종혁 의원님. 저는 짧게. 반대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나 대리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으면 서울대병원은 바로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사실만 하면 돼요. 어떻게 돼서 이러이러한 수술을 했고 의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이에 발표를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의 그 불필요한 어떤 소문, 네. 유언비어 이런 게 난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안 가져요. 야당 대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그는 무슨 정치적인 뭘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그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해 주셨으면 네.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어제 부산시 의사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조선일보 1면 같이 볼까요? 네.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권의 식사 나와 지역의료 무시. 네.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건 이건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동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부산시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헬기 타고 간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이거 특권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일보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약간 좀 결이 달라요. 헬기 이송은 특혜, 의료기관 요청 기준 충족한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개관 이래 첫 사례다.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에 간 게 첫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청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매뉴얼 중에서 응급 의료 헬기를 운항하는 출동 기준에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송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사례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개간 이래 처음이다. 네, 여기 첫 사례다. 특혜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른 결의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 같이 마저 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 대표 수술 고난도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 아까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산대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서울대 수술 집도의가 어제 한 얘기 중에 나왔었죠. 바로 부산대 외상센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술 경험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다. 우리 서울대병원에 절대 기술적으로 홀리지 않는다. 응급 환자 이송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 가족 뜻을 존중해서 옮긴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양쪽이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 서울대병원에선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부산대병원은 우리가 가장 또 경험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족들 뜻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준 것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이거는요.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거는요, 이제 입장을 좀 자기 입장으로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면 어땠을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가족이 그랬으면 제가 좀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생각되거나 제가 좀 편한 곳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건 전 인지상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네. 그걸 가족 입장에서는 요청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크게 논란을 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보완해보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거는 이분이 공인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다 이해가 되고요. 공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무적 판단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고 생명의 위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한 응급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정말 생명 위독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여기에 놓고 본다면 굳이 이걸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인이 좀 더 큰 결단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거나 모범이 되어준다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아쉬워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쉬워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족들 뜻을 더 중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 키워드가 불똥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수술 잘 됐고요. 이제 뭐 당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조치가 맞았던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장혜찬 최고위원님. 이게 자칫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사이에 불똥으로 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일단 브리핑을 하나 잘못했죠. 마치 본인들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먼저 요청한 것처럼 밝힌 것은 부산대병원 측 입장에 의하면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전원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불필요한 사족을 붙인 감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권역 외상센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부경 경남권의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고 가족들의 결정 저는 존중합니다만 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면 지방에서 경남 분들은 대부분 다 위중할 때 부산대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도 이제 서울대 갈래, 서울대 가야겠다. 부산대병원은 이런 수술을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껏 어렵게 만들어 놓은 권역 외상센터의 권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란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싹 뺐으면 좋겠어요. 이 비습은 불행한 일이고 치료 잘 받으셔야 되고
가족들의 선택 존중합니다만 좀 서울대병원의 아마추어 같은 브리핑이 문제였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강선우 대변인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전원을 했느냐. 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의 요청이었다고 하면 되는데 강선우 대변인이 좀 감정적으로 아니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네. 아니, 제 가족이면 저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죠. 부산대병원이 뭐 문제입니까? 제가 다쳐도 부산대병원 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번외의 어떤 논란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쨌든 의사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네. 이 의료의 영역에서 나오는 논란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말을 좀 아끼고 뒤로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좀 말을 아끼고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묵직합니다. 조상호 의원님. 예, 뭐 지금 장희찬 최고님이라든가 김상일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원래 가족 요청에 의하지 않으면 전원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가족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송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또 그 병원 이런 상급 병원에서의 판단으로 뭐 응급 상황이어서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을 하면 소방청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 거거든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좀 저는 이런 논의를 처음에 프레임 잡아서 보도한 언론이 조선일보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패륜적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런 걸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이게 극우 커뮤니티에서 잠깐 나왔던 논란인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키운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사인데 정말 이런 태도가 맞는 건지 그 정말 1등 언론을 자부하는 그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을 볼 수 있는 정말 의문입니다, 진짜. 네. 지금 조상호 의원께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의견임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습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민주당 설명에 더해 서울대병원 측은 목 부위 부상이 치명적이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부산대병원 측은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이례적으로 이송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헬기 이송도 논란입니다. 응급 의료 헬기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대에서 갈 수 있었던 건데 왜 헬기를 타고 가냐 이거죠. 보호자가 원하면은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거냐 이거죠. 소방청 측은 의전 서열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